규모에서 이 제국을 능가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폭력적이고 끝없이 창의적이었던 미스터리의 제국. 한자리에서 4,000년을 이어온 지구상의 유일한 제국 중국. 막강한 권력의 황제들은 대규모 농민군을 동원해 역사의 길이 남을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수은 강물이 흐르는 금으로 장식된 무덤. It's hard to believe that something like that could be purely the product of human labor. 세계 최장의 운하. 세계 어느 제국보다도 강력한 함대. 하지만 어떤 구조물도 지구의 표면을 바꿔놓은 이 기념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만리장성이죠. This is the biggest project management in history. 하지만 왕조를 거듭하면서 지배자들의 허영과 탐욕에 지친 백성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고 그들에 대한 압제는 재앙을 초래합니다. 문명 발생 초기부터 중국은 존재했고 아직도 존재하죠. 안녕하세요, 피터 웰러입니다.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올리는 동안 중국에는 이미 화려한 왕들의 궁전이 지어졌습니다. 로마에서 용수 공급을 위해 수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을 때 중국은 화약의 도움 없이도 산을 날려버리고 강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댐을 만들어 드넓은 땅에 물을 대면서 역사상 보기 드문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납니다. (4,000년) 전 미국보다도 30% 더 큰 광활한 지역에서 중국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중국은 혼란에 휩싸였죠. 여러 개의 왕국이 권력을 잡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언제나 전투와 분쟁이 끊이질 않았죠. China was, as we think of it today, more or less, was made up of a number of states, all of which were fighting with one another for supremacy. The period was called the Warring States. 기원전 3세기경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왕국이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서쪽 지방에서 일어난 이들 세력은 호전적이고 무자비한 데다 커다란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7개 나라를 모두 통일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이 바로 진나라입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진나라는 비옥하고 드넓은 농토와 중국 내의 곳곳은 물론 외국으로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같은 주요 무역로를 기반으로 번영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전쟁 기술 면에서 다른 왕국보다 우수한 2가지 장점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주변 유목민과 야만족에게서 기마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의 방식 자체를 변경했죠. 지금까지의 전쟁은 소수의 귀족들이 전차를 타고 대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롭게 개발된 금속 제조 기술로 무기가 대량 생산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전사들, 즉 보병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It was a time when the use of iron became much more widespread. So just at the same time as infantry armies, which tended to be much larger, came in, so it was possible to make more weapons. 획기적으로 변경된 전술을 바탕으로 진은 중국 전역을 정복해가기 시작합니다. 승전을 이어가던 진나라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문제 해결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빙이라는 관리였습니다. 진나라의 태수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력공학자의 한 사람이죠. 이빙의 주도하에 중국 건설가들은 대대적인 수리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민강은 겨울엔 가뭄과 여름엔 홍수를 일으켜 중국인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이빙은 민강의 수력을 이용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계획의 중심은
강에 뚝을 쌓아 전혀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뚝은 홍수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경작에 필요한 관계 용수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작업은 큰 난관에 부딪혔죠. 관계 수로가 지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천산 때문이었습니다. 산을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고 대신 그는 산을 관통하는 새로운 수로 건설을 계획합니다. 화약이 발명되지 않았던 당시 간단한 철제 도구를 사용해 오직 노동력만으로 산을 뚫으려면 수십 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결과를 얻어야 했던 이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먼저 불을 피워 바위를 뜨겁게 달군 후 거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바위가 작은 조각으로 깨지면 그것을 깎아내는 방법이었죠. 공사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이빙은 산을 관통하는 수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민강의 물을 새로운 관계 수로로 끌어들이기 위해 거대한 뚝을 건설할 차례였습니다. 건설 현장에 동원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단순한 도구와 노동력만으로 뚝을 쌓았습니다. 이빙은 놀랍게도 계절에 따라 민강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뚝을 설계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물이 관계 수로를 통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물을 강으로 흐르게 해 가뭄을 예방했습니다. 진나라의 광활한 농토에 용수가 공급되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유발됐습니다. 또한 새로운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가속화했습니다. 진나라는 점차 중국의 최강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And he used the wealth created by agriculture and the power created by the military to unite all of China. 기원전 247년 영정이라는 이름의 13살 소년이 진나라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린 왕은 태우인 어머니에 의해 제위에 오를 수 있었죠. 하지만 왕의 주변에는 온통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등극 당시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의 주동자는 다름 아닌 그의 모후였습니다. 그녀는 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길 원했죠. 22살이 된 영정은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를 내쫓고 이복 동생들과 그녀의 애인을 살해합니다. 마침내 그는 절대 권력을 쟁취합니다. 왕권을 굳건히 한 영정은 중국 통일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왕국이 버티고 있었죠. 바로 초나라였습니다. 기원전 238년 진나라와 초나라는 중국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15년간의 필사적인 대결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223년 결국 초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중국 통일에 방해가 되었던 마지막 강적이 제거된 것입니다. The Qin supremacy over the Chu is they were able to organize their armies in a much more efficient way than had been done before. 통일 제국의 꿈은 이루어지고 중국 대륙의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진정한 황제가 된 영정은 신성한 칭호가 필요했죠. 그는 첫 번째 황제를 의미하는 시황제라는 칭호로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황제는 그의 왕조가 만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의 치세에 중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개시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성을 쌓은 것이었죠. 하지만 황제의 거대한 야망은 그만큼의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자비한 황제의 탄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기원전 220년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창건한 시황제는 각지를 순행하기 시작합니다. 진의 통치하에 통일된 중국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황제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계획합니다. 바로 만리장성이죠. Well, the Great Wall was a linking up of walls that had existed previously. A number of states in the north of China had built walls partly to defend against one another, but more importantly to defend their northern frontier. 현존하는 장성은 현대 건축술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국경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나 이어지는 이 난공불락의 장성은 거대한 중국 대륙을 외부로부터 봉쇄했습니다. 장성은 말 그대로 기다란 성벽이라는 뜻이죠. 미국 영토보다도 넓은 지역을 감싸고 있는 장벽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것을 모두 합치면 9,6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중국 최초의 황제 시황제가 2000년 전 건설을 시작했지만 성벽 축조는 17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장벽은 이런 모양이 아니었죠. 초기의 성벽은 주로 점토를 다져 만든 벽이었지만 동쪽의 해안 지역과 서쪽의 고비 사막이 이르기까지 몽골족 같은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연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강력한 제국을 꿈꾸는 황제들의 결단으로 시작됐지만 그 꿈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된 노동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죠. 남자, 여자,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건설에 동원됐고 명령에 불복하거나 도망치면 바로 처형됐습니다. 질병과 부상에 끊임없이 위협받으며 노동자들은 누더기만을 걸친 채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중국 전체 노동력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건설에 동원이 됐고 그중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붙였기 때문에 장성은 거대한 무덤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수많은 노동자들의 팔과 다리 그리고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There is very moving poetry, mostly written by wives and mothers, about young boys going off and working on the Great Wall Project, not having food, dying in the cold winters, and never returning home. 하지만 노동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워낙 광활한 지역이라 지형에 따라 동원되는 자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건축가들은 가능한 한 기존의 성벽을 이용하려 했지만 대부분 새로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확보하기 손쉬운 자재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The tamped earth method is what in Chinese is called a hangtu. What this means is that you build a wooden frame to enclose the wall, and you start low with, say, 2 boards parallel. And then you pour some gravel and some sticks and some clay, and then you use the end of a log to beat it and pound it until it's very, very compact. And then you put another layer in, and you keep doing that. And then you put other boards on the outside to hold it in place. And you keep going up and keep going up until you reach the height that you want. 나무 틀과 판자를 제거하면 벽이 완성되죠. 진흙에 섞여 있는 마른 버드나무 가지는 오늘날의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과 같은 보강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을 접하고 있는 남쪽은 단순한 흉벽을 쌓아 방어했지만 북방 이민족과 접하는 북쪽의 벽에는 활 쏘는 구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00에서 900m 거리마다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성벽의 상부에는 군사들이나 마차가 지날 수 있도록 포장 도로를 만들어 각 초소에 배치된 군사들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목적에 있어서 만리장성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A wall exists to be defended, but in the long run the wall was not very defensible. Nomads could break through it or go around it, bribe their way through it. 하지만 만리장성은 요새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중국과 이민족을 분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The Great Wall, in a sense, is a cultural marker as much as it is a military fortification. It's the way of the Chinese saying to the nomads, you stay out there and raise horses and sheep, and we'll stay in here and grow grain. 기원전 210년경 만리장성은 중국의 험난한 지형에 4,800km에 지어지지 않는 굳건한 성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황제에 대한 분노도 점차 거세지고 있었죠. 많은 이들이 엄청난 노동력을 희생해 건설한 이 거대한 장벽이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제의 정적들은 다시 한번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Shi Huangdi's final years were marked by what I think is reasonable to call paranoia. But as the old joke says, just because you're paranoid doesn't mean people aren't out to get you. 실제로 그를 죽이려는 암살 기도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후 황제는 중국을 감옥과 다름없는 곳으로 만들어 백성을 탄압합니다. 그는 자신의 폭정을 기록한 모든 역사 기록을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에게 불복하는 자는 모두 노예로 전락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는 400여 명의 학자들을 생매장했습니다. 그에 반대한 마다들까지도 추방되고 말았죠. 시황제는 불굴의 의지로 중국을 위대한 제국으로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말년의 폭정으로 얼룩졌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황제는 또다시 거대한 노동력을 동원해 일찍이 시작됐던 또 하나의 대규모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영원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념물이었죠. 기원전 220년 진나라의 시황제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합니다. 북쪽 변경에선 수백만의 백성들이 장차 중국을 대표하게 될 위대한 건축과업인 4,800km의 만리장성을 쌓는 데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야망은 끝이 없었죠. 외부로는 중국의 여러 왕국과 안으로는 자신의 정적들과 싸우는 동안에도 시황제는 70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해 도읍지인 시안 근처에 대규모의 무덤을 건설했습니다. 이 건축은 그가 13살일 때부터 계획되어 온 것이었죠. This was a monumental project that required the labor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over a very long time. It was, by design, the biggest and best tomb that China had ever known. 1974년 우물을 받은 농부들이 고대 병사의 얼굴과 마주칩니다. 이 신비로운 테라코타 상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손꼽히는 진시황릉 발굴의 계기가 됐습니다. The mound is huge. The mound was always known to be the tomb mound of the first emperor. What was a total surprise was the army of terracotta warriors about a kilometer to the east of the tomb, who presumably were guarding the approach to the tomb itself. Season after season of excavation since the 1970s has yielded more than 5 large pits. 병사들의 얼굴과 의복, 갑옷 등이 저마다 다른 것으로 보아 병사들의 실물을 모델로 삼아 제작된 것 같습니다. 도자기를 구워 만든 병사들은 오늘날의 기술에도 뒤지지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병사 도형의 발견은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일컬어지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지어진 시황제의 무덤을 지키는 호위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170cm에서 187cm 정도로 당시로서 매우 큰 키입니다. 270kg이 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발굴 팀원들은 테라코타 제작 기술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도기의 강도가 놀라울 정도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시황제의 장인들은 점토로 만든 도용을 섭씨 1000도가 넘는 가마에서 불에 직접 굽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시황제의 무덤을 지키는 호위병들로 가득한 세 개의 거대한 방을 발굴해냈습니다. 한 방에서만 6,000구가 넘는 실물 크기의 병사와 병마가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는 시황제의 정예부대로 보이는 궁수와 전차, 기병을 포함한 1,300구의 도용이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진나라 군대의 지휘부로 보이는 68구의 상과 한 대의 전차가 시황제의 사후 제국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The military armor is fairly specific. We can tell that the armor used was lacquered leather. We can see that people had cleats on the bottom of their boots to help them run in the mud. We can see the kinds of caps people wore and associate them with rank. 6.4km에 걸쳐 뻗어 있는 9m 높이의 벽은 거대한 구조물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성 밖과 도성 안 그리고 영묘가 그것입니다. 무덤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매우 거대한 부지를 파내려 갔는데 그 크기가 가로 450m, 세로 520m로 농구 코트 580개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거대한 무덤을 완성한 후 그들은 진흙으로 무덤을 덮고 120m가 넘는 산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맞먹는 규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세월 동안 풍화작용에 의해 인공산의 높이는 76m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It's hard to believe that something like that could be purely the product of human labor, but it is. That mound was put there, basket full of earth after basket full of earth, to cover what we assume is an entire underground city dedicated to the afterlife of the first emperor. 시황제의 무덤은 세계 유일한 최강자가 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반짝이는 진주로 하늘의 별자를 설치하고 바닥에는 궁전과 누각의 모형으로 제국을 완벽하게 재현했으며 심지어 수은이 흐르는 강까지 있었죠. 황제는 수은 연못 위에 청동 바닥을 깔고 금과 옥으로 만든 관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환상적인 광경이지만은 그게 사실일까요? 측정 결과 무덤 산 주변의 수은 농도가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지하 투시 레이더를 통해 산의 10m 높이의 방이 하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곧 시황제의 관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중국 정부가 유물 보존을 위한 완벽한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발굴 작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이죠. 발굴이 시작이 된다 해도 작업은 매우 어렵게 진행될 것입니다. There were corridors and trapdoors and booby traps that were designed to prevent tomb robbing. Now, we assume that those are no longer operable after a couple thousand years, but I'm sure whoever goes into that tomb first is going to step carefully. 시황제는 진나라가 만세를 지속할 것이라 장담했었죠. 하지만 그의 의심스러운 사망 후 3년 만에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황제는 대규모의 건축 사업에 너무 많은 재원을 소비했습니다. 만리장성과 웅대한 무덤 건축으로 국고는 바닥이 났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희생돼야 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백성들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고 중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듭니다.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 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 동안 지켜온 신뢰와 가치,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뉴욕 생명. 사라진 문명.
중국 최고의 통일 제국 진나라의 시황제가 사망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자비하고 혐오스러운 진나라가 사라지기만을 고대했습니다. 황제가 떠난 뒤 제국의 패권을 지르는 권력 싸움이 뒤따랐습니다. In a word, it was chaotic. Very quickly, after the death of Chen Shi Huangdi, things fell into civil war with various people vying for power. 기원전 206년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해 중국의 혼란을 평정합니다. 반군을 이끌었던 장수이며 영리한 정치가였던 유방은 민중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4년에 걸쳐 유방은 권력을 굳건히 하고 민심을 안정시켰습니다. 제국의 평화와 안정이 도래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기원전 195년 무렵 유방은 장차 400년간이나 지속될 왕조 한을 창건합니다. 한나라는 시황제 치세보다 더욱 거대한 성벽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They extended the Great Wall much further to the west than it had been and set up a set of garrisons and a series of watchtowers that guarded the trade routes out into Central Asia for hundreds of miles to the northwest of the capital. 한은 1.6km에서 4.8km 간격으로 전의 왕조보다 더 많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 민족의 침략이 잦은 곳은 450m 간격으로 세워 경비를 강화했죠.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 민족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 적진의 동태를 살피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 봉화대를 유지하고 봉화에 필요한 땔감을 확보하는 것 등이었죠. 한나라의 봉화대는 몇 가지의 신호 체계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깃발과 연기를, 밤에는 횃불을 사용했고 비상시에는 더 큰 횃불이나 북을 사용했습니다. 신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오늘날의 암호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기밀로 붙여져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었죠.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200여 년까지 일개의 공화국이었던 로마가 서구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변모했을 무렵 중국은 동양 최강의 제국으로 군림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라 시절 중국의 인구는 5천만으로 불어났습니다. 제국의 영토는 남쪽의 베트남, 서쪽의 아프가니스탄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400년 후에는 로마와 마찬가지로 내부 분열이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184년 일어난 농민 반란으로 한 왕조는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중국에 또다시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3세기) 동안 중국 대륙에는 전쟁과 영모, 사륙이 만연했습니다. 혼란의 시기는 또다시 한 명의 무자비한 지도자에 의해 평정됩니다. 6세기 들어 북중국을 장악한 수나라는 남부와 서부의 왕국들을 차례로 쓰러뜨려 혼란을 진압하고 마침내 한나라가 무너진 지 300년 만에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 과업을 완성한 2대 황제 양제는 앞서 1000년 동안 존재했던 여러 왕조들의 제도를 기반으로 제국의 기초를 다집니다. 이 민족의 침략에 대비한 국경 방어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의 제국과는 달리 양제는 국경 내의 기반 시설과 제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영토가 거대한 중국에서 장거리로 이동할 때는 물길을 따라 항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동서로 가려지려는 두 개의 큰 강, 즉 남쪽에 양쯔강과 황하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강은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중국은 강에 의해 영토가 분리됐습니다. 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북부와 남부를 이어줄 거대한 운하 건설을 계획합니다. 군사들과 시민들의 이동과 상품 운반에 사용될 인공수로였습니다.
very common to China in terms of constructing any large infrastructure project. They would look at existing waterways and trying to find area where they could connect and link the entire canal. They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natural geography. 거대한 운하 건설에는 10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동원됐습니다. 대부분 땅을 파는 작업이었죠. 노동자들은 혹독하고 참담한 노동 환경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수만 명이 굶주림과 피로,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독관에게 맞아 죽는 일도 흔히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운하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려면 적어도 24개의 관문이 필요했습니다. But every time you encounter a natural body of water, you need a lock to make a barrier between the canal and the lake or the river. When you go up any significant grade, you have to have locks to raise the water and the boats with it to get over any rise in the terrain. 500만 명의 노동자들이 6년 이상을 대운하 건설에 매달렸습니다. When it was built, it stretched 1,200 miles, and it was the longest and most ambitious canal project that had ever been enacted on the Earth up to that time. 황하와 양쯔강이 연결되면서 대운하를 통해 하루에 70km 이상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운하 주변의 도시들은 비단과 도자기, 목화의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상인과 장인들은 운하를 통해 전국 각지의 시장에서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Economically speaking, it made interregional trade much easier, as well as providing work for a lot of people, building it, maintaining it, working on it, transporting goods and people up and down it.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대운하는 통일 제국의 토대를 강화해 주었습니다. Well, the canal was a tremendous generator of wealth. There was opportunity for poets to travel, for painters to wander and begin painting landscapes. So it really was an engine of cultural development, not just along its own route, but with influence far beyond its own confines. 역사적인 공사가 완성되자 수나라의 황제 양제는 대운하 건설을 자축하는 순례를 시작합니다. 실로 대단한 광경이었죠. 수천 명의 수행원들을 대동한 황제의 순례 행렬은 사치의 극을 보여주었습니다. Well, the emperor had beautifully appointed luxurious imperial barges that could take him down the Grand Canal. So he would spend as much as half of every year enjoying himself in the sunny south. 황제의 호화스러운 유람을 지원하기 위해 운하 근처의 도시들은 진귀한 음식과 값비싼 곡물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먹고 남은 산의 진미들이 배 밖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운하를 건설했던 힘없는 백성들은 한없이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다시 한번 민심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사치스러운 향락과 대표적인 유희만을 일삼는 황제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618년 마침내 중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제국은 다시금 혼란에 휩싸였고 반란군은 궁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양제는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수왕조는 갑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 중국을 통일한 왕조는 문화예술의 황금시대를 열었고 역사상 최초로 중국의 기술력을 세계로 전파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거대한 중국의 함선들이 중국해를 넘어 실론섬과 아라비아 그리고 동아프리카를 향해 서쪽으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9개의 도칠단 거대 함선들이 수십 척의 보급선과 경비선, 기병대의 병마를 실은 운반선들의 호위를 받으며 순항 중이었습니다. 승선한 선원과 군사들의 수는 자그만치 27,000명에 달했습니다.
1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한 몽골족의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지배를 회복한 명왕조는 강력한 해군력으로 세력 확장을 도모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수군 제독은 원난성의 평민 출신으로 명나라의 군대에 편입되었다가 장차 궁중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화였죠. 정화가 11살 되던 해 그가 살던 원난성이 명에 의해 정복됩니다. 정복군에게 사로잡힌 정화는 궁으로 끌려가 황제의 아들에게 선물로 바쳐졌고 이후 거세당합니다. Eunuchs appear often in Chinese history, and the reason that they gained power was because they had much greater access to the emperor and to imperial women because they didn't pose a threat. 정화는 부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마침내 황제에 의해 해군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황제의 명에 따라 대규모 해외 원정을 계획합니다. 정화는 엄청난 규모의 함선 축조를 관장했습니다. 그것은 중국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He was somebody who definitely wanted to create a personal stamp on the world. 그는 337척의 외양 함선을 축조하고 188척의 평저선을 원양 항해에 알맞게 개축했습니다. Just to get the building materials together, get the craftsmen, get the designers and all the rest, and then say put together a fleet of 300 ships is remarkable. I mean, the British fleet in the time of Napoleon, it had really an upper limit of about 100 ships of the line, men of war. 3만여 명의 목수와 돛 제작자, 조선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먹고 자며 밤낮 없이 정화의 함선 축조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중앙에는 양쯔강에 7.6m의 댐으로 물을 막아놓은 460m 정도의 건선거가 있었습니다. 배가 완성되면 수문을 열어 건선거에 물을 채워 배를 띄웠습니다. 함대에서 가장 중요한 함선은 풋볼 경기장의 1.5배 크기에 해당하는 9개의 돛을 단 130여 미터의 거대 선박으로 역사상 가장 큰 목재 함선으로 기록이 됩니다. 평평한 바닥 아래에는 무거운 돌을 채워 넣어 안정성을 기했고 여러 구역으로 분리된 바닥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방수 처리된 배의 밑바닥 부분에는 식수와 각종 물품을 보관했는데 마치 대나무 줄기처럼 서로 분리돼 있어 선체가 부서져도 배가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두 번째 갑판에는 선원들의 주거 공간이 설치됐습니다. 부엌과 식당이 있었고 조종실은 세 번째 갑판에 설치됐죠. 네 번째 갑판에는 전투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함선은 9개의 대형 돛과 12개의 붉은 비단으로 된 가로돛을 장착한 대형 원목 범선이었죠. 다른 함선에는 사거리가 270m를 육박하는 청동대포 24대가 설치됐습니다. 작은 선박과 격돌할 때를 대비해 배 양쪽 끝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 병마와 군사들을 운반하는 선박, 28,000명의 선원들이 마실 물과 식량을 실은 배들도 준비됐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 really, really big fleet. It had as many soldiers and sailors on it as the Spanish Armada of 1588. It had about twice as many ships. 1405년 환관 출신의 제독 정화는 해외 원정에 나섭니다. Zheng He was not an explorer. What Zheng He was doing was what we would call in modern terminology power projection. 이후 28년간 이어진 여러 차례의 원정에서 정화는 모두 37개국을 방문합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대서양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모든 함대를 합친 것보다도 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세계를 누볐죠. 정화의 해외 원정으로 중국은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위상을 굳힙니다. 하지만 1433년 중국의 대항해 시대는 갑작스럽게 끝이 나고 말죠. 정화가 인도를 방문하던 중 갑자기 죽자 황실로부터 원정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새로 즉위한 황제의 뜻이었죠.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중국의 역사는 급격한 변화를 맞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려던 정화의 거대한 함대는 모두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죠. 중국 역사의 가장 중대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네덜란드와 영국이 행동을 개시하기 전 세계의 해양 강국들을 모두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황제의 명에 따라 모든 원양 선박이 파괴됐습니다. 심지어 정화의 원정 기록마저 소멸됐죠. 중국의 대항해 시대는 끝이 났고 모든 문이 봉쇄됐습니다. 함대는 사라졌고 세계 해양국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모두 붕괴됐습니다. 황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년 대항해 시대가 끝이 난 지 16년 후 오래전 중국을 괴롭혔던 몽골족이 다시 위협을 가합니다. 그들은 중국의 대대적인 침입을 개시합니다. 이에 명은 앞선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북방 방위에 힘을 기울여야 했죠. 그들이 개축한 만리장성은 중국 역사상 가장 눈부신 기술력으로 창조된 것으로 오늘날 남아있는 장성의 대부분 당시에 축조된 것입니다. Earlier walls had been primarily made of stamped earth. The Ming walls were faced with brick and stone. They were much more solid, and those are the ones that we can still see parts of today. 끈적끈적한 찹쌀과 불에 구운 석회를 혼합해 만든 접합재는 오늘날의 시멘트와 맞먹을 정도로 단단하죠. 군사 방어 시설로서의 만리장성은 명대에 와서야 재구시를 발휘합니다. 군사들의 주둔지와 전략상 중요한 지점에는 성벽을 이중으로 세워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봉화대 혹은 방공호로 사용될 다양한 크기의 초소가 성벽을 따라 설치됐습니다. 방공호는 군사들의 식량과 무기를 보관하고 숙소로 사용될 만큼 크게 지어졌죠. 내부에는 초소의 꼭대기로 이어진 계단이 연결되어 있고 성벽 꼭대기 측면에는 감시를 위한 작은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명왕조는 화약무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The Chinese have a clear superiority over the Mongols in gunpowder weapons. And as long as the Ming Dynasty could maintain a cohesive enough army along the Great Wall, they were capable of resisting individual Mongol attacks. 명나라 말기 각 지역으로 뻗어나간 모든 성벽을 합해 총 9,600km 이상의 성벽이 중국 북부 변경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이후 150년간 장성은 굳건히 국경을 지켰죠. 하지만 1600년대 들어서 명나라는 위기를 맞습니다. 한편 북방의 이민족인 만주족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1644년 5월 26일 마침내 베이징이 만주족에 함락됩니다. 북방의 이민족이 세운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다시 2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제국,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많은 제국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같은 자리에 존재하는 제국은 중국이 유일하죠.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왕조들이 뜨고 지기를 반복했지만은 중국인들은 그때마다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과 인내로 그들의 제국이 다른 나라에 흡수되거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는 것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는 중국은 또 한 번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터 웰러였습니다. Became much more widespread. So just at the same time as infantry armies, which tended to be much larger, came in, so it was possible to make more weapons.
획기적으로 변경된 전술을 바탕으로 진은 중국 전역을 정복해가기 시작합니다. 승전을 이어가던 진나라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문제 해결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빙이라는 관리였습니다. 진나라의 태수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력공학자의 한 사람이죠. 이빙의 주도하에 중국 건설가들은 대대적인 수리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민강은 겨울엔 가뭄과 여름엔 홍수를 일으켜 중국인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이빙은 민강의 수력을 이용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계획의 중심은 강에 둑을 쌓아 전혀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둑은 자비한 데다 커다란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7개 나라를 모두 통일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이 바로 진나라입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진나라는 비옥하고 드넓은 농토와 중국 내의 곳곳은 물론 외국으로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같은 주요 무역로를 기반으로 번영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전쟁 기술 면에서 다른 왕국보다 우수한 2가지 장점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주변 유목민과 야만족에게서 기마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의 방식 자체를 변경했죠. 지금까지의 전쟁은 소수의 귀족들이 전차를 타고 대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롭게 개발된 금속 제조 기술로 무기가 대량 생산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전사들, 즉 보병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It was a time when the use of iron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올리는 동안 중국에는 이미 화려한 왕들의 궁전이 지어졌습니다. 로마에서 용수 공급을 위해 수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을 때 중국은 화약의 도움 없이도 산을 날려버리고 강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댐을 만들어 드넓은 땅에 물을 대면서 역사상 보기 드문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납니다. (4000년) 전 미국보다도 30% 더 큰 광활한 지역에서 중국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중국은 혼란에 휩싸였죠. 여러 개의 왕국이 권력을 잡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언제나 전투와 분쟁이 끊이질 않았죠. China was, as we think of it today, more or less, was made up of a number of states, all of which were fighting with one another for supremacy. The period was called the Warring States. 기원전 3세기경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왕국이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서쪽 지방에서 일어난 이들 세력은 호전적이고 홍수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에 필요한 관계 용수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작업은 큰 난관에 부딪혔죠. 관계 수로가 지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천산 때문이었습니다. 산을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고 대신 그는 산을 관통하는 새로운 수로 건설을 계획합니다. 화약이 발명되지 않았던 당시 간단한 철제 도구를 사용해 오직 노동력만으로 산을 뚫으려면 수십 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결과를 얻어야 했던 이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먼저 불을 피워 바위를 뜨겁게 달군 후 거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바위가 작은 조각으로 깨지면 그것을 깎아내는 방법이었죠. 공사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이빙은 산을 관통하는 수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민강의 물을 새로 규모에서 이 제국을 능가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폭력적이고 끝없이 창의적이었던 미스터리의 제국. 한자리에서 4,000년을 이어온 지구상의 유일한 제국 중국. 막강한 권력의 황제들은 대규모 농민군을 동원해 역사의 길이 남을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수은 강물이 흐르는 금으로 장식된 무덤. It's hard to believe that something like that could be purely the product of human labor. 세계 최장의 운하. 세계 어느 제국보다도 강력한 함대. 하지만 어떤 구조물도 지구의 표면을 바꿔놓은 이 기념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만리장성이죠. This is the biggest project management in history. 하지만 왕조를 거듭하면서 지배자들의 허영과 탐욕에 지친 백성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고 그들에 대한 압제는 재앙을 초래합니다. 문명 발생 초기부터 중국은 존재했고 아직도 존재하죠. 안녕하세요. 피터 웰러입니다.